소록도 가는 길 71회. 미주는 순영을 향해 애원을 한다. 그러나 이미 순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런 미주를 내려다본다. 내가 아가씨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당장은 아쉬운 마음에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해. 언니, 아니에요. 정말 다시는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언니가 주기 전에는 절대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허나 순영은 그런 미주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편의 말처럼 어머니를 집에서 내칠 수는 없는 일이다. 순영은 한참을 깊은 생각을 한다. 좋소. 내 말을 지켜준다면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든 언니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요. 이제부터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소. 네.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 참말로 내 집이 아가씨 일자리라고 단 한 번이나 생각한 적이 있소? 모든 일들을 어머님이 다 하시고 아가씨는 그저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무엇이라도 가져갈 것이 없나 하는 생각만 하지 않았소?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 아가씨가 하는 일이 뭐요? 잠이나 자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묻고 겨우 한 일이라고는 설거지하는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가 정말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아가씨네 부부를 보면 난 일찍 과부가 되든 내가 속이 터져서 명을 재촉하든지 할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내 집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대로 지켜준다면 어무이는 모실 것이오. 그러고 서로 보고 싶으면 내 집에서는 절대 안 돼오. 어머님이 가셔서 만나시는 것은 내사 말리지는 않을 거이오. 미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당장 매달 나오는 돈과 모든 양식들이 막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단칸방에 엄마를 모시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자. 그까짓 이곳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냐? 더러워서 이곳에서 잡아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송인태가 성질을 내며 미주의 손을 잡아 끈다. 야, 은비 아빠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묵고 사소. 순영 또한 냉정하고 차갑게 못을 박아버린다. 미주는 송인태의 손에 이끌려 나간다. 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박효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혼자서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해녀 아가씨네 간다고 돈을 달라는 말씀을 하지 마소. 이제는 그런 돈을 절대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영은 잠시 박효숙의 반응을 살핀다. 박효숙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다. 순영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 폐물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는다. 갔어? 종현아버지. 어머님은 그대로 계시오. 뭐야? 당장에 보내라고 하는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오? 아니오. 하지만 어느 자식이 부모를 내칠 수가 있다는 말이오. 대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내 집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 마음을 풀고 어머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마이소. 지욱은 그저 큰 한숨만을 내쉰다. 유민과 정씨의 말로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된 지욱이다. 그러고 이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맡겨두소. 지욱은 순영이 내미는 폐물함을 말없이 받아들고 은행으로 간다. 이미 은행에 모든 것을 개설해 놓은 지욱이다. 자신과 아내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그 금고의 열쇠를 가질 수도 없고 설사 금고의 열쇠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자신과 아내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금고를 열 수 없도록 해놓은 지욱이다. 그렇게 집은 다시금 조용해진다. 박효숙은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어떤 참견도 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조용해지며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이 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효숙은 더 이상 딸을 감싸고 돌 수 없음을 느낀다.
박효숙은 더욱 담배를 피워 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숨을 내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늘 잠으로 하루를 보낸다. 더 이상 당신이 할 일이 없다. 모든 살림 또한 흥미가 없다. 굳이 당신이 힘을 써가며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거의 하루를 집안에서 낮잠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 박효숙이지만 입맛은 변하지 않는다. 끼니마다 젊은 장정들이 먹는 양의 밥을 먹으면서도 곧잘 소화를 해낸다. 지욱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어간다. 병원에서 가지고 온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서 그런지 밥을 먹는 양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속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순영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잠시 남편의 건강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안심을 한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하다. 순영은 지욱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안일과 양계장의 일을 해 나간다. 오늘 어디 가는 것인지 알지? 점심을 먹으면서 지욱이 순영을 보면서 묻는다. 야, 가기는 어디를 가요? 이 사람이 그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야? 오늘 우리 승용차 나오는 날이라는 것을 몰라. 아, 그 생각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박효숙은 먹던 밥수저를 놓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본다. 얼른 설거지를 하고 나가보자. 야, 승용차라니. 너희들 자가용을 사니? 박효숙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숨기며 묻는다. 그런 참견하지 말아요. 어머님, 종현 아버지가 지에게 차를 사주네요. 다녀와서 어머님도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박효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신 방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박효숙이다. 며느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미주에게도 그만한 돈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박효숙의 마음이다. 그러나 지욱과 순영은 그런 박효숙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경주로 나간다. 차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순영과 함께 경주로 나가는 지욱의 마음은 모처럼만의 가벼운 마음이고 얼굴이 밝다. 순영은 새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아본다. 자, 이제 권 기사님이 좋은 데로 가보시죠. 정말 이 차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다녀도 되지에. 이 차는 이제 당신만을 위한 것이니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 놓고 다녀보시오. 가끔은 나도 좀 태워주고 내한테 잘 보이소. 예. 하하하. 지욱은 큰 소리로 웃음을 날린다. 어디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음 가봅시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종현이가 있는 친정으로 가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되겠고 바로 집으로 가서 어머님 모시고 근사한 곳으로 가서 외식이라도 하입시다. 어머님 무슨? 그냥 우리 둘이서 가자. 순영은 잠시 남편의 얼굴을 보다 운전을 해 나간다. 지금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외곽으로 차를 운전해 나간다. 이제는 어머님 당신이 스스로 마음이 변해서 아들에게 다가오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영이다. 남편은 자신이 스스로 어머님께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한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 순영 또한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안으로 사귀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새 차를 몰고 기분 전환을 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러나 박효숙은 당신 마음의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끙끙 속으로만 앓고 모든 것을 안으로 쌓여간다. 다음날 순영은 바쁜 일과를 끝내고 나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님, 지하고 드라이브를 하입시다. 싫다. 박효숙은 단 한마디를 하고 돌아 누워버린다. 순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건드려 또다시 집안을 시끄럽게 하기 싫어 그대로 모른 척하며 나와버린다. 박효숙은 그런 순영이 더 괘씸해진다. 그러나 아들이 무서워 감히 당신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대로 집안이 평화스럽게 모든 것이 잠잠하다. 지욱은 또다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지만 처음에 잘 듣는 것 같던 약효가 점점 약효가 없어지는 듯 다시 입맛을 잃어간다.
점점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가 시작이 된다. 이제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을 줄줄 흐르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가끔은 심한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는 지우군이라는 것에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며 힘들어한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순영이다. 종현아버지,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보입시더. 위궤양이라 캄은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 캅니다. 큰 병원은 무슨? 이제 차차 나아지겠지. 지욱은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알고 있는 병을 못 고치는 병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같은 병원을 계속 고집한다. 선생님, 어찌 이리도 낫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영은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를 보면서 걱정스럽다는 듯 말을 한다. 글쎄요. 아무래도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그리 해주이소. 그럼 내일이라도 내시경을 해봅시다. 오늘 자정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빈속으로 병원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내시경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병원을 나선다. 꼭 내시경을 해야 하나? 지욱은 하기 싫다는 표정이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입시더. 그래야 정확한 것도 알고 치료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이 아닌가에. 알았어. 지욱은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었으나 애써 마음을 돌린다. 다음날 아침을 먹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그렇게 자주 병원을 오가는 아들 내외가 못마땅스러운 박효숙이다. 빈말이라도 아들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걱정스러운 말을 해보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당신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스럽기는 순영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그대로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선다. 내시경을 하느라 오전 시간을 거의 병원에서 보낸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간호사의 음성이 들린다. 진료실로 들어가라는 간호사의 상냥한 음성이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